자유민주주의 수호재단에 피를 뿌리겠다고 각오하신 분이십니다. 민경욱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 날씨도 좋은데 이곳 대법원 앞에 모여서 21대 총선이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공분을 느끼신 분들 모두 나와서 힘을 합치려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 1조 2항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일정 사람들에게 그 주권을 이렇게 주시는 신성한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올바른 선거제도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960년에 그때가 경자년이었죠. 그 경자년에 4.19 혁명을 불러온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인규 씨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 잘못됐던 선거 제도가 개선이 되고 우리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선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올해 또다시 경자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경자년에 치러진 4.15 선거가 부정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의심들이, 지금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의 피와 눈물, 땀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어요. 많은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많은 위기의 순간,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민주주의는 그런 도전을 잘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의혹에 대해서 굳건히 서왔습니다.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에도 무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지금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던져지는 도전은 다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모이신 거죠? 오늘 어제가 바로 5월 15일로 4.15 선거가 있은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또 소송은 한 달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모두 25명, 저를 포함해서 25명의 후보가 증거 보전 신청과 당선 무효 혹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데 합류를 했습니다. 그 25명 가운데 23명은 이름을 내도 된다 하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했고, 두 분은 이름을 공개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김소연 후보 또 저 정도 나와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25명의 후보들이 그 어렵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심을 해줬다는 그러한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25명의 용감한 후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선거 부정 관련 연구자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예요. 월터 미베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졸업한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모두 401개의 선거에 대해서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 선거가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건 부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도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8개의 선거에 대해서는, 각 나라에서 있었던 8개의 선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부정선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는 무효가 선언이 됐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망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월터 미베인 박사님이 어제 4차 논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논문을 발표했는데 금방 나온 우리들 자료들을 넣고 연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 선거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4차 가장 업데이트된 4차 논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선거가 있고 비례 선거가 있는데 봤더니 비례 선거보다는 지역 선거에서 부정의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지역 선거는 전부 다 투표 분류기라고 얘기를 하는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분류가 됐고, 다행히 혹은 불행히도, 그 사람들한테 불행히도 이번에 비례대표지는 너무나 많은 정당이 있어서 너무 길었어요. 길기 때문에 그런 긴 것은 그 투표 개표지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산을 했죠. 손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정의 가능성이, 비례대표지는 그 지역구 대표 투표지보다는 적었을 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401개의 선거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부정이 많기로, 부정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순서를 재보니까 이번에 제21대 한국 총선의 부정 사례가 위에서부터 10번째다. 위에서부터 10번째로 잘못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기가 이야기 잘못된 것 같이 의심을 품었지만은 부정선거가 없었던 그런 몇몇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이 한국 총선은 그 부정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판명 난 것보다 훨씬 부정 사례가 많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선거, 대한민국의 21대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제가 구호를 외치면 구호 마지막 부분은 3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애국 민주시민이여 총 굴기하라. 부정선거 방치하면 민주선거 다시 없다. 통합당은 진상규명 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네, 여러분, 제가 여러 여기 나오신 우리 존경하는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한 연부역가한 훌륭한 젊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언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다 모이셨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선거 무효 소송, 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기를 하면은 이제 판사가 배당이 돼요.
그 판사가 누가 주심이 돼서 이 재판을 해라 하고 판사가 배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선거 있은 다음에 1, 2, 3심 해서 한 3, 4년 지나면은 임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우리 재판은 대법원 단심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심에 재판관으로 하필이면 김상환 판사가 배정이 됐습니다. 김상환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입니다. 이분께 이 재판을 맡기면은 저희는 제대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법연구회로 좌파 진영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야기를 해왔던 이 판사들이 많이 사법부에 지금 진출을 했는데, 김상환 대법관이 이 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된 것,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변호사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피 신청을 낼 것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칩니다.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여러분, 이번 선거가 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 아직도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 정말 잘못됐네 라고 단번에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 연수구 을에 출마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제가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경쟁했던 민주당의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저랑 똑같이 얻은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그냥 듣고 계신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3후보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있어요. 그 사람도 관내 투표에서 100표,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아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비율로 보니까 이 관내 투표를 100으로 했을 때 100 얻고 관외 투표 39표 얻고 한 현상이 똑같이 세 후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한국에서 통계를 제일로 잘하시는 박성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오물조물 해가지고 요날 요렇게 해라 라고 하셨다면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에 뭐 어떻게 조작됐다는 거야 라고 의심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경우를 보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구나 이런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여기 아까 나왔던 몇 개의 화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개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전자개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조문이 있으니까 전자개표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뭐라고 하느냐, 투표지 분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투표지 분류기,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개표기, 개표기를 이렇게 통해서 민경욱이면 민경욱, 이정미면 이정미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셨죠? 무효표, 빵빵빵빵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무효표가 여당 후보한테 들어갑니다. 혹은 제표가 여당 후보한테 들어가요.
그거를 혼표, 섞을혼 해서 표를 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표가 1번 여당 후보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혼표예요. 그런 게 가능하냐? 여태까지 많이 나왔죠. 0000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찍힌 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스톱시키고 이거 잘못 들어갔어요. 다시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면은 저 컴퓨터가 전부 다 꺼져가지고 다음부터는 올바르게 하니까 끄질 않고 아유 잠깐 기다리라고 여기 기다리면은 다음에 혼표가 있다고 아니 계수기가 있으니까 돈 세는 것 같은 거 그 계수기에 가서 가만히 보면 이걸 찾아낼 수 있으니 이건 세우지 말자 이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 싸우고 말 텐데 이 매 눈을 가진 우파 여혈 청년이 그 표를 계속 봤습니다. 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 백장 다발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계수기에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계속 눈이 뚫어져라 하고 그 계수기에 돌아가는 표를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한 장도 아니고 6장에 남의 표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혼표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다시 개표를 하면은 그런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혼표입니다. 그렇게 남의 표를 섞어서 무효표를 섞어서 개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호음표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충남 부여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정진석 후보, 박수현 후보, 이 두 후보가 경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전투표를 가는데 너무나 많이 박수현 후보가 나와서 정진석 후보의 참관인이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됐다. 다시 세보자. 이랬는데 180대 80으로 100표를 쥐고 있던 정진석 후보가 오히려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선거 개표를 다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많은 후보들이 동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해서 부정이 저질러질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아마 또 상상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하지만 동료의 이렇게 의원이나 동료 후보가 확신을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와서 부정투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에서 총질이나 하고 그러는 그 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15일까지 이 민주당 사람들, 좌파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부정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조용히 있을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15일 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러는데 막 시끄럽게 굴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떠들지 말아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4일, 15일 되니까 김태년 원내대표 또 뭐 그쪽에 수원시장은 저한테 어딜 가라 그러더라. 무슨 병원 가라 그러던데 네, 정신병원을 가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15일부터는 좌파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왜 조용하게 있는가. 가장 펄펄 뛰어야 되는 민주당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다면 우리 당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고를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 시민이시고 애국하고 또 정의를 부르짖는 훌륭한 우리의 우군들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끝에 부분 세 번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실태를 실토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조하라. 사전선거와 QR코드 전자투표는 민주선거를 가로막는 3대 악법이다. 즉각 철폐하라.
20대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법원은 모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양심에 따라 공정히 재판하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민경욱 의원님이십니다.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즉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민경욱 의원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민경욱 의원님을 중심해서 굳게 뭉치고 단결해서 싸워서 이깁시다! 네, 다시 한번 민경욱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경욱 의원님과 함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김소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잠시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런 시위 처음입니다. 네, 그냥 평범한 아이 엄마 워킹맘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말에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서 법원 앞에 온몸을 다해 시위를 하기 위해 나온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슬픕니다. 조만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청년들이 직접 나서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어르신들께서는 편하게 집에서 응원해 주시고 우리 손자들 잘 키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민경욱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 대리인이자 당사자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과 제도와 절차 안에서 이 투쟁을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 애국 시민들 지지를 기반으로 정말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